Amazing, amazing. 이는 G20 화상 정상회의의 주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한국의 화상 정상회의장을 보고 던진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주에 걸쳐 전 세계 정상들이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청와대 본관에 마련된 한국의 화상회의장 모습 때문입니다. 여느 국가들의 회의장 모습은 각국 집무실에서 책상 하나에 모니터 2대를 두고 전 세계 정상들과 마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 앉아 참석했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귀에 통역기를 걸고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화상회의에 새로운 포맷을 만들어 보이며 경직돼 있던 정상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이후 주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어메이징이라며 화상 정상회의장 준비 상황을 인상 깊게 봤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 아세안 정상회의, 13일 한 메콩 정상회의, 14일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 15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상회의, 20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20일, 22일 G20 정상회의 등 7차례의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상회의 때마다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회의장 배경색을 달리했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때는 행사의 심볼, 로고 등을 고려해 색상을 선택했고 EAS 정상회의 때는 바다를 의미하는 푸른색을, RCEP 정상회의 때는 협정 당사자인 한국 대통령을 뜻하는 군청색을, G20 정상회의 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징하는 초록색을 각각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강 대변인은 회의 때마다 다른 배경판을 준비한 게 아니라 조명을 이용해 색상을 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장 전면과 후면에 각국 정상들의 화면을 띄웠고 함께 배석한 참모진도 문 대통령 양옆에 앉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전면에 이동 카메라 레일까지 깔아 화면을 다각도에서 생동감 있게 연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5대의 카메라가 문 대통령과 참모진을 여러 각도에서 비추며 연출한 화면은 각국 정상의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또한 문 대통령과 배석자들 책상 모양 및 배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다리꼴 모양의 책상을 이어붙이면 삼각형이 그려지는 것으로 이는 원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다른 정상들은 헤드셋이나 통역 이어폰을 끼고 참석하는 데 반해 문 대통령은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회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나라 정상의 발언 때 해당 발언이 통역사 부스를 거쳐 회의장에서는 한국어로 나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 등은 화상회의장 준비 관련 노하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화상회의장을 기획하고 제작에 참여한 탁현민 비서관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화상 정상회의, 새로운 포맷을 만들기 위해 시도된 세트, LED와 LG 롤러블 TV를 이용한 영상까지라며 우리의 회담장 구성에 다들 놀라워하고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또 예정된 화상 정상회의에 우리의 시스템이 참고할 만하다는 점을 인정받은 점에서 그래도 다행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가 끝난 지난 23일 새벽에는 코로나 시대에 다자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비대면 형식에 대한 고민도 더욱 깊어진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한편 탁현민 비서관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화상 정상회의의 분위기와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탁 비서관은 G20 같은 경우 20개 나라 이상, 국제기구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각자가 주어진 시간 동안 계속 발언하게 된다. 자신의 발언이 끝나면 사실 나머지는 경청하는 것이라며 대면 회의라면 서로 호흡도 느끼고 이러지만 비대면이니까 그냥 진짜 모니터만 보고 있어야 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탁 비서관은 마지막 G20 회담 같은 경우는 거의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다른 정상들은 가끔 이석도 하고 그랬다. 진짜로 생리적인 것도 있을 텐데 문 대통령은 계속 가만히 앉아 계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탁 비서관은 잠깐 목이라도 축이시든지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될 것 같다고 문 대통령에게 권했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라. 머쓱해진 탁 비서관은 그대로 자리로 돌아왔다며 다른 나라 실무자들은 그런 태도를 다 보고 있다. 상당한 신뢰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상회의장에 대한 각국의 호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화상을 통해서라도 회의의 밀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실제로 만나서 대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LED와 오디오 신호, 조명, 앉아있는 무대와 책상들까지 더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설명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당시 일부 정상과 문 대통령은 새벽 1시까지 계속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강국인 한국은 화상회의에서도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며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등 협력하는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26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왕 국무위원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일본과 중국의 요인 왕래 재개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 협력을 중시한다는 뜻을 전날 면담에서 표명했습니다. 안전보장 측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경제적 신뢰를 추구하는 것이 스가 총리의 기본적인 중국 외교 노선이며 이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양면 작전을 답습한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24일 열린 왕 외교부장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 양국 기업인 등 이른바 비즈니스 트랙 왕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방장관 시절부터 일본의 관광시장 확대에 공을 들여온 스가는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도 미국과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중일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 열도에 관해서는 양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특히 면담을 마치고 나오다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일본 측 어선이 반복해서 민감한 해역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선박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센카쿠 열도가 중국 영토라는 인식을 전제로 최근 갈등의 책임이 일본 측에 있다는 취지로 굳이 총리 관저에서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은 센카쿠 문제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면담에 관한 발표문에서 스가 총리가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 등 동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안전보장 문제 등에 관해 중국의 긍정적인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우회적으로 설명해 왕 부장의 태도와 대비됐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왕 부장이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일본 어선이 들어오지 말라는 듯한 폭언을 내뱉어도 일본 측은 대체로 웃는 얼굴로 대응했다며 왕 씨의 폭언, 궤변에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26일 논설을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호주, 인도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는 일본의 대중국 외교가 이래서 되겠냐며 중국의 감언에 솔깃해 융화를 추진하면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이 협력을 중시하는 뜻으로 모였지만 현안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든지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CMTV였습니다.